지난 4월 달에 강의 시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정부에서 소상공인들한테만 AI 활용 지원 사업이 있다. 그 사업이 이제 떴습니다. 인당 4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AI 활용 비용뿐만 아니라 인건비하고 임대료도 지원을 해요. 제 유튜브 이름이 제일 쉬운 AI예요. 시니어나 소상공인들이 무료 강의 갔다가 막 실망 많이 하시잖아, 그죠? 그리고 유튜브 들어가지고는 또 이해도 안 되고 또 너무 잘들 하시니까 겁도 나고 강의한 시간을 그대로 찍어서 그 3분으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들으시면 어느 순간 전문가가 돼 있을 거예요. 예측을 챗GPT한테 해봤더니 한 70만 개에서 80만 개, 700대 1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예. 야, 그래서 아마 처음에 딱 이 얘기 들으면, 나도 들어가야 되겠다 쉽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이런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이 내가 참여했을 때 성공률이 얼마인지는 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700대 1이 됐던 1000대 1이 됐던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내가 되고 안 되고 1대 1이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경쟁률은 1대 1.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AI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소상공인이 경영을 하거나 마케팅하거나 뭐 다른 어떤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런데 AI 활용 모델을 구축하고, 두 번째는 그거를 실제 비즈니스 모델로 구현해내는 그런 사업이 핵심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들을 4천만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누가 신청할 수 있느냐? 제가 그 그림에 보시면 뭐 미용실, 네일샵, 식당, 베이커리, 반찬 가게 다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인공지능을 안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지금 소상공인들, 아니 저한테 배우신 시니어들 이런 분들은 이미 인공지능으로 포스터 만들고 메뉴판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엑셀 관리하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어떤 앱이나 아니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니까 나 혼자만 쓰겠다 그러면은 선정률이 좀 낮겠죠. 그렇지만 내가 개발한 이 인공지능 플랫폼이나 솔루션이 다른 유사한 사업자들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사를 하다 보면은요, 내 아이템이 좋다, 기술이 좋다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사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이 사람이 왜한테 왜 필요하지? 왜 이 사람일까? 이 사람한테 왜 지원을 해줘야 할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사람한테 지원했을 때 돈 떼먹지 않고 열심히 끝까지 잘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이 사람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이 산업, 유사 산업에 파급 효과가 있을까? 이 세 가지를 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디어가 좋아. 왜 선정이 안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 AI 관련한 사업을 지원했을 때 심사원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를 생각해 보시면, 첫째, 손님이 갑자기 줄어서 너무 힘들다. 매출이 줄었다. 이런 사람들한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다음 두 번째, 홍보를 좀 하고 싶은데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직원을 구해서 관리하기 쉽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매번 동일한 패턴의 보고서라든지 어떤 자료를 정리하거나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거 말고도 아마 자기가 소상공인들이 직접 회사를 경영하고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잘하실 거예요. 거기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는 전문가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규모를 보면 한 1000개 회사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 예상으로는 한 뭐 700대 1, 800대 1 된다고 보고, 거기에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을 10분의 1로 줄였을 때 한 뭐 몇십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쉬운 경쟁은 아니죠. 주로 젊은 애들이 많이 도전하긴 할 텐데, 그럴 때는 오히려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직접 쓰는 것보다는 그런 젊은이들이 구성된 컨설팅 회사랑 잘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아서 준비를 잘 하시면 오히려 그 노하우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 내 가게를 경영했던 노하우, 그런 거를 잘 녹여내서 준비하신다면 경쟁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I 모델 구축하는데 1000개사를 선정해서 멘토가 붙어요. 1대1로. 그래서 요거를 구체화시키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로드맵을 만들게 되고, 이걸 다시 한번 선정해서 680개사를 선정한대요. 그래서 4천만 원씩 줘서 실제 그거를 구현하도록 만드는, 이렇게 두 개로 구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I로 뭘 하면은 선정을 해줄까를 설명을 간단히 해놨어요. 첫째는 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 개발을 AI로 하거나 리뷰를 분석하거나 아니면 원가 재고 관리를 하거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하거나 고객 관리하거나 디자인 스타일을 추천하거나,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SNS 이런 운영을 통해서 홍보하거나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지금 보시면은 각 업종별로 AI가 사용했을 때 혁신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 부분에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배달 전문 업체인데, 배달하는 업체의 단점이라면 모든 데이터가 배달하는 업체에 갑니다. 그 배달의 민족 같은 데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그 데이터가 그쪽으로 가게 되고, 고객 데이터가 리뷰 데이터마저도 거기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배송업체가한테 정보를 주면 배송업체가 배달하기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 식당 주인한테는 데이터가 내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방식대로 내가 AI를 써서 나의 사업이나 나의 데이터 관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강조하는 게 좋겠죠. 정부 지원금이 80%예요.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이 4천만 원짜리 뜬다. 그러면 보통 나 4천만 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4천만 원짜리 사업이 아니라요. 20%를 내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4천만 원을 신청하면 800만 원이 내 자부담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4,800만 원짜리 사업이 되는 거예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4,800만 원에 맞춰서 작성을 하게 되고, 자부담 부분은 대부분 대표이사 인건비나 직원 인건비로 털게 돼요. 다행히도 이 사업은 이제 현금이나 현물로 하게 돼 있어요. 현물 그러면은 뭐 대표이사 인건비나 직원 인건비가 되겠죠. 아주 부담 없게끔 조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사업을 신청해야 돼요. 온라인에 들어가셔가지고 미리미리 7월 3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준비하면서 바로 온라인에 회원 가입하고 거기에 신청서 들어가서 신청을 연습하듯이 해봐야 됩니다. 근데 단계 어떤 그 자료를 넣어야지 넘어가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때 들어가 보시면 PDF 같은 걸로 이제 작성법을 설명해 놨어요. 뭐 공부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접수하기 뭐 하루나 이틀 전에 한다 그랬다가는 그 서류가 미비해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평가를 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수많은 과제가 오면 서류 평가를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류 평가 공간에서 여러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몇십 개를 갖다 놓죠. 그리고 심사원별로 봅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서류를 모든 심사원이 보는 게 아니라 각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원들이 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어떤 핵심 키가 있어야 돼요. 아까 같이 우리 회사 이거 안 도와주면 망해 이런 느낌이 확 들게. 아니면 야 이거 하면은 이 산업에 어떤 새로운 혁신 변화가 오겠다 이런 거라든지, 나름대로는 핵심 키를 좀 넣어두셔서 심사위원 한 명이 본다고 생각하고 그분이 봤을 때 그냥 바로 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나머지 심사원들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서류 심사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 서류가 통과가 되고 나면 별도의 보고는 없어요. 발표나 이런 건 없이 AI 전문 멘토가 붙어서 같이 연구합니다. 전문가가 연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해서 아마 전문가들끼리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AI 전문가들이 각자 맡은 사업을 만들어서 서류로 작성한 다음에 대표이사를 주겠죠. 그러면 소상공인 대표님이 그거를 발표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서류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같아요. 그래서 발표를 잘 하셔야 되고요. 발표할 때 너무 나에 대한 어려운 점, 나에 대한 자랑, 아니면 내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심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 많거든요. 한 5분 발표를 했더니 3분 동안 자기 자랑이나 자기의 어려운 점만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 사업에 대한 소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자금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들어오면서 카드가 하나 만들어지고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부 사업을 수주를 했는데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바로 다 빼서 딴 데 쓰고 나중에 또 집어넣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그 사업 중단 요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계획대로 그 단계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이런 훈련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마 요거는 이 AI 멘토가 아마 그거를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인데 이걸 혼자 작성하는 거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되게 어려워요. 인공지능으로 그냥 이렇게 써줘 해가 딱 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100% 탈락입니다. 인공지능을 쓰게 되면 인공지능이 챗GPT나 제미나를 써서 나 이러이런 사업이야 사업계획 써줘 딱 그러면 이건 100% 탈락이죠. 그나마 좀 잘 쓰려면 요 양식을 그 인공지능한테 넣어줘요. 양식을 그대로 PDF로 저장해서 인공지능한테 넣어준 다음에 이 사업에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들어갈 테니까 요거에 맞춰서 각 단계별로 작성을 해줘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작성을 하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중간중간 빠뜨리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업 배경, 그 다음에 뭐 내적 요인, 외적 요인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 각 단계별 질문을 해나가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작성한 내용들을 한 번에 넣지 마시고 내가 읽어보고 수정하고 사업 내용에 맞게끔 잘 맞춰서 완성시켜 나가면 달성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 자금 부분인데 자금이 4,800만 원 한도는 작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할지를 좀 가능한 상세하게 쓰고요.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또 조정이 될 겁니다.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심사원들과 다시 관리자들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에 대한 얘기는 해 나가겠지만 그래도 그 전에 내가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를 표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번 결정이 되면 그 단계에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 신청일이 7월 3일까지 마감이에요. 6월 12일부터. 그래서 지금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류 접수를 했다는 거는 상당히 잘 하신 겁니다. 이제 일단 소상공인 24에 들어가서 회원으로 가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쭉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하신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전화번호 콜센터가 항상 있어요. 지역별로.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하나하나 물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사업의 기회가 왔으니까 무조건 해라, 도전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AI가 꼭 필요했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나의 역량을 높인다 그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사장님이 하기 싫다 그래서 알바생이나 직원한테 시키는 거는 그 친구는 더 어렵죠. 왜냐면 자기 사업도 아니고 자기 잘 모르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대표님이 직접 관여해서 이런 정부 사업은 진행하셔야 되고요. 어차피 모든 성공과 실패와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은 대표한테 있습니다. 이 국가나 정부 사업을 선정돼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보단 챙길 게 많다. 그 다음에 생각보단 돈이 안 남는다. 안 남죠. 쓰라고 준 거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만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AI가 반드시 필요해요. AI를 배워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신나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카드, 배너, 메뉴판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리서치, 상권 분석, 그 다음에 어떤 레포트 만드는 거 이런 것도 어떤 글 쓰는 거 또 한 가지는 DB를 조사해서 분석해 주는 거 AI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AI를 안 쓰는 거는 정말 알라딘 램프가 있잖아요. 지니라는 게 있는데 지니를 부르면 뭐든지 해주잖아요. AI는 지니보다 훨씬 더 잘해요. 예, 장담합니다. 잘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AI를 안 배우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빨리 AI를 어떻게든 배우시고 제 유튜브 들어와서 보더라도 제일 쉬운 AI 유튜브 들어오셔서 보는 한이 있더라도 AI와 좀 친해지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결정하는 판단력이에요. 이게 좋으냐 나쁘냐. 누가 질문을 하든 AI는 답을 주는데 그 답에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판단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